11번이 함수 3의 2분의 x 플러스 3? 위에 두 점 x좌표 잡았니? 잡아보셔야 되는데 알파 콤마 뭐로 잡아? a를 3의 2분의 알파 플러스 3 마이너스 2죠. 두 번째 점은 베타는 3의 2분의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만 줄게. 이거 두 개 갖다가 차랑 한번 해보면 알겠죠. 간단하게 나옵니다. 일단은 슬슬 이제 점은 잡고 질문해야 돼. 알겠죠? 이게 내가 풀어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있는 거랑 개념 설명 있는 건 내가 풀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네가 점만 잡으면 끝나는 건데 점은 안 잡잖아. 실제 시험 때도 점을 안 잡는다는 이유는 그럼 계속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 일단 점은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12번. 이것도 정리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하게 되면 로그 후는 3의 제곱이죠. 2분의 1로 빼고 3이라고 쓸게요. n분의 16 곱하기 여기 2의 2분의 1승이지. 루트 2가 앞으로 빠지면 2가 되겠죠. 로그 2에 로그 3인가? 로그 2에 3 이렇게 로그에서 곱하기 나오면 되게 난감하거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로그를 밑을 맞추라는 얘기야. 그래서 3이 약분이되기 때문에 편의상 밑을 2로 맞춰볼게요. 2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로그 2의 3 분의 로그 2의 n분의 16 곱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되거든. 이해갔어? 이 약분들이 없어지는 거 알겠어? 누구만 남았어? 끝났죠. 그래서 자연수 n이니까 16을 나눴을 때 2의 거듭 제곱이 될까 하면 되겠죠. 너무 많이 잡았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3, 3 있을 때는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 로그는 곱하기는 못하기 때문에 약분하다는 얘기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방법이 한 개밖에 없는 문제들은 그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걸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3번 먹읍시다. 13번 보시면은 이건 전에 했던 건데 이거 안 풀었었나? 혹시 접근을 좀 했니? 먼저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걸 할 줄 아시면은 접근이 어느 정도 될 거고 안 되면은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디 있더라? 경정도였나? 이런 거 아니야? 여기 있다. 펴볼래요? 했나? 그 명호고라고 있거든. 영어고의 서술형 4번 한번 봐볼게요. 가나다 순이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돼 있니? 영호고라고. 미음이 있겠죠, 미음. 대방구니까 좀 더 앞으로 가야겠죠. 가나다 순으로 돼 있습니다. 보이네. 안 돼 있어? 이게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시킨 대로 안 하면은 효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효과는 애들이 이걸 해봤기 때문에 논리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 학교에서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맞음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효과인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그때 했잖아. 한 학교를 다 완료하고 다음 걸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질문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문제 풀어주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예차이는 공부에 대한 느낌만 받는 거야. 실제로 네 실력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나오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풀어준 거를 반드시 복습이 돼야 돼. 근데 공부량이 안 고쳐주면은 점수가 오를 수가 없어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해준 거는 내 거란 말이야. 내 지식이야. 네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네 거가 되려면은 네가 문제를 어떻게 문자를 잡고 어떻게 식을 전개시키고 논리 구조를 이해해야 돼. 그럼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 학급을 넘어가야 돼. 그래서 수학이 학원을 다녔을 때 효과가 나오려면은 학원에서 배운 것들이 반드시 그 다음 수업 때까지 복습이 돼야 돼. 물론 그 전에 애초에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너 같은 경우는 다른 애 같은 경우는 이걸 풀어보고 여기서 이제 식까지 세워놓아. 어서 본 거 같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교 때 맞아. 근데 차이는 이걸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첫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첫 질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학교 때 또 늦어. 한 번씩 해서 늦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 게 다 돼 있어야 돼. 다 돼 있어야지 뒤에 학교가 효과가 있는 거야. 알겠죠? 안 그러게 되면은 그냥 한 문제 한 문제씩 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한계가 있죠. 이렇게 되면. 서술형 4번을 먼저 풀어줄게요. 영어고. 그리고 영어하고 이거 네가 한번 풀어봐. 똑같은 문제니까. 앞에 거는 먼저 풀어줄게. 앞에 거는 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 이거 13번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번 풀어보세요. 영어고 한번. 영어고 서술형 4번. 가나다 수업으로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학교 이름 뭐로 써 있어? 찾았어? 그다음 보시면 양수 A, B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있고요. A, B는 0보다 크다 써놓으시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현재 파이입니다. 그랬을 때 O, A, B 사인 감마 그 다음에 이거는 2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래요. 이거 일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 더하기 사인 감마를 구하래. 이제 여기서 네가 나한테 원래는 이걸 질문하고 싶으면은 지금쯤 수준 됐으면은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정리해보고 질문해야 돼. 혹시 정리할 수 있겠니? 이건 참고로 어제 얘기했던 논리야 내가. 일반적인 수학 논리에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 되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식에서 네가 주어진 정보 있잖아, 그지? 이 정보들을 보고 두 가지 정보를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걸 조금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바로 얘기가 나와요. 네. 아니에요. 그 전에 되게 거슬려야 돼 거기에. 이 식 자체가 되게 거기에 거슬려야 돼 지금. 난 되게 거슬려. 일반적으로 수학을 논리적으로 계속 하면은 이건 굉장히 거슬려 현재 이 상황은 나한테. 굉장히 보기 안 좋아 이 상황. 응. 뭐라고? 파일 빼고. 아 똑똑하네. 그치? 파일 빼는 것까지도 맞아. 근데 그건 나중 문제야. 그 전에 거슬려. 그 전에 거슬리는 게 있어. 참고로 어제 했던 얘기야. 아 그렇지. 그게 정답이야. 이거는 괜찮아. 어떤 문제에서 특정하게 푸는 스킬이 아니라 수학에서 기본 논리야. 선생님 요 얘기 했었죠. 어제 얘기했었지. 그치? 문자가 3개 이상이 있을 때는요. 식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땐 줄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조건 어느 수학 단어를 다 뒤져봐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왜냐면 이 식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쓴다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 굳이 문자를 한 개를 줄일 수 있는데 문자 2개인 게 좋아? 한 개인 게 좋아? 한 개인 게 좋잖아. 그지?
당연히 문자를 한 개를 줄이는 얘기죠. 그거 말고도 왜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없애야 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학 기본 논리에 근거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없애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식에서 계속 뭘 쓰고 있어? 반말을 쓰고 있어. 어딜 눈 씻고 찾아봐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없어. 그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없애는 얘기야. 웬만하면 감마에 가지고 나타나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생각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뭘 넣겠다. 파이 마이너스 감마를 넣고 시작하겠다. 이게 먼저 출발이야. 그래서 내가 파이를 바로 빼라고 한 게 아니야. 왜? 이 파이는 없어지거든. 훨씬 쉬워지는 거지. 이해 왔어? 무슨 말이지? 우리 식이 어떻게 바뀌어? 코사인 이 파이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감마, 감마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그치? 왜? 코사인은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물론 이거 제곱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감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얘의 뭘 구하는 거야? 얘의 대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 다음에는 네가 말한 게 맞아. 왜? 여기에 현재 사인 감마가 뭘 쓰고 있어? 사인 감마를 쓰고 있죠. 그럼 대라고 준 거죠. 뭐 하라는 거야? 그렇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형태로 문제를 바꿔주라는 얘기야. 이해갔어? 잘했어요. 이번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감마 사인 감마 여기까지 주어졌죠. 되게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굉장히 논리적인 거였어요. 그러면요 치환의 가능성이 생겼어요. 왜? 둘 다 사인 감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인 감마를 편의상 K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그렇지. 최고차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K6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어. 이거보다 이 눈에 훨씬 더 보기 좋지. 이런 눈치채야 돼. 2차식이네. 중3 때부터 지겹도록했죠. 2차식은 무조건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할 수 있어. 그죠? 범위가 모든 실수 K여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치환했을 때 뭐 발생한다 그랬어? 그렇지. 사인 감마를 K로 치환하기 때문에 사인 감마의 식을 만들어준 거야. 그 얘기는요, 여기 이렇게 놓는다는 건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거야. 우리는 사인 감마에 관한 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인 감마에 관한 식을 쓰려면 양쪽을 OAB로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분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사인 감마, 즉 K의 범위를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인 감마가 이렇게 돼 있어. 사인 감마는 OAB분의 2A제곱 플러스 2B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분자가 다항식이죠. 분모는 단항식이고. 이럴 때는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분자가 다항식일 때는 선택권이 하나 더 있어. 우리는 뭐죠? 얘를 따로따로 쓰는 선택권이죠. 물론 이거는 분수도 마찬가지야. 통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접근이 안 될 때는 기본에 집중해야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보이기 때문에 기본인 대로 집중해봤어. 그랬더니 사인 감마가 따로따로 썼더니 어떻게 돼? 5A분의 2A제곱 더하기 5AB분의 2B제곱. A가 몇 번이 가능하죠. 그 얘기는 5B분의 2A, 여기는 5A분의 2B가 되겠죠. 현재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K라는 거죠. 얘를 눈치채야 돼. 양수 조건 떴고요. 역수 형태 나왔어. 100%야. 양수와 역수가 만났을 때 최대 추수로 문제는 이 100% 산술기입니다. 선생님 산술기 얘기했었죠, 그죠? 산술기 요건이 한 번만 더 얘기해줄게. 산술기 요건이 뭐냐면요. A 플러스 B의 산술적인 평균 두 수의 합과 기하적 평균 A, B의 관계인데요. 무조건 얘는 크거나 같게끔 되겠죠. 그죠? 보통 이걸 안 써요. 양쪽에 2를 곱해서 씁니다. 그죠? 이쪽에다가 2를 곱해갖고 이렇게 써요. 우리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 푸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은 문제 해결력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산술기하를 언제 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산술기하는요, 발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A, B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즉 양수라도 써줄 수 있어. 크거나 같아줄 수 있고 양수여도 쓸 수 있어. 두 번째, 반드시 왼쪽이나 오른쪽, 즉 합이나 곱 둘 중에 하나는 상수여야 돼. 상수라는 거는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 A 플러스 B가 4일 때 이렇게 주면 얘는 숫자잖아. 그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두 번째는 A, B가 8일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왜? 둘 중에 하나 숫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좌 혹은 우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여야 된다?
상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상수여야 쓸 수가 없어. 그런 측면에서요. 역수 형태는 산술기하를 100% 쓸 수 있어요. 왜? 둘이 곱하면 문자가 약분돼서 없어지거든. 숫자로 바뀌고. 그러면서 양수한 조건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100% 산술기야. 그래서 K 범위가 나왔어요. K 범위는 5B분의 2A 더하기 5A분의 누가? 이 B가 누구보다 커 나왔다는 거야. 이 루트 둘이 곱한 애보다 커 나왔다는 거죠. 곱하게 되면 5A 제곱분의 2A 제곱 되는 거 이해하겠니? A는 약분해서 없어질 테니까. 그러므로 K는 누구보다? 5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죠. K가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이 뭘 증거를 주냐면 이 빨간색 식에서 바로 완전제곱식으로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1 그죠? 플러스 4분의 5 식을 이렇게 바꿀 건데 이 식은 현재 꼭지점이 제공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현재 꼭지점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 그래프는 2분의 1, 4분의 5에서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다 못 그렸어. 왜?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치? 근데 이제 범위가 있어 없어? 범위가 있어요. 그죠? 범위가 누구보다? 5분의 4보다 커나 같아. 그럼 2분의 1이 커요? 5분의 4가 커요? 그렇지. 이 얘기 무슨 얘기야? 꼭지점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그려준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인 거죠. 최대는 누구일 때야? 바로 5분의 4일 때야. K가 2분의 1일 때가 최대가 아니라 K가 5분의 4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 범위 때문인 거죠. 물론 그래프가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5분의 4만 넣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이해갔어? 얘가 최대값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문제. 왜 좋은 문제냐면 한 문제 안에 개념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기본 개념인 문자가 다수 있을 때는 줄여라. 그리고 근거도 분명히 하나 더 있어. 그죠? 두 번째, 삼각함수 원리에서 문자가 두 개 있으면 한 개를 줄여라. 세 번째, 같은 문자면 치환해라. 네 번째, 치환했으면 범위 잡힌다. 다섯 번째, 범위 잡는데 한술기하는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죠. 그죠? 왜냐하면 좋은 문제라는 거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문제야. 왜? 그만큼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학이 힘든 게 이거야. 개념이 이 중에 한 개라도 몰라도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계속 누적이 되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더 빡시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 상태에서 다음에 네가 이걸 풀었을 때 그치? 선생님은 이걸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왜 복습을 하고 반드시 복습하는 끝난 상태에서 다음 걸 풀라고 얘기하냐면 고이고사 다 마찬가지야. 니네가 이거를 한 번에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음에 풀 때는 중간까지 갈 줄 알아요. 그래야지 한 번 똑같이 들었을 때 이젠 니네께 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다시 꼭 푸셔야 돼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공부량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거 내신을 딸 수가 없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돼 있어. 공부량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학생의 기본 공부량이 안 나오면은 점수가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고 있어. 피곤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이런 대한민국 하고 있습니다. 13번 내신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봤어요. 요거 꼭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봐야 좋은 문제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13번은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2번이고요. 서술형 2번은 조실수 AB에 대해서 AB가 나왔네요. A 곱하기 B 하면 3의 5분의 1승인가? 3의 5분의 1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 이게 M의 뭐래요? M의 n제곱분이라는 건 뭐죠? 어떤 x를 n제곱 했더니 m이 된 거 아니야?
이해갔어요? 그때 x가 뭐라는 거야? m의 n분의 1승이라는 거죠. 즉 얘가 이런 얘기지, 그치? 그 얘기는 3의 5분의 n승 곱하기 2의 2분의 n승이 m이라는 얘기라는 거. 이쪽에 m 제곱하면 돼. 이해갔어? 그러니까 n은 뭐여야 돼? n은 10의 배수여야 돼. 이해갔어? 끝. 그래서 n이 10의 배수니까 최소값은 n이 10일 때지, 전환. 10 넣어보시면 n도 나오죠. 간단하죠? 이건 제곱근의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거 헷갈리면은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야 뭐 직업이니까 나도 오랜만에 하면 헷갈리거든. A의 B 제곱근이 C일 때 이거 되게 어렵잖아, 그치? 나는 바로 갑니다. 4의 2 제곱근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이 똑같이 하면 헷갈릴 수도 있어. 8의 3 제곱근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그치? 그게 무슨 얘기야? 어떤 수를 3번 곱했더니 8이 된 거죠, 그치? 즉 x는 뭐라는 거야? 8의 3분의 1승. 아, 얘가 되겠죠. 이해갔어? 이렇게 하면은 왜 도움이 되냐면 네가 이걸 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어떻게? 3 대신에 b 쓰면 되겠고, 그죠? 어떤 수를 b 제곱했더니 뭐가 된 거야? 8이 된 뜻이 여기는 a가 되는 거죠. 그죠? 즉 x는 뭐라는 거야? a의 b분의 1승. 물론 이 결과가 뭐였어? 여기서는 2였으니까 여기 c가 들어가겠죠. 즉 c는 a의 b분의 1승. 즉 c의 b승은 a다. 이러면 죽어도 안 헷갈리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예를 몇 번 들다 보면은 어차피 선생님 직업이니까 당연히 아는 거고, 근데 이거를 계속 쓰다 보면 고등학생들도 지겨워갖고요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거를 내가 해주면은 내 거라서 네 거가 되는 데는 네가 직접 해봐서 하지 않는 이상 한 10번은 들어야 돼. 그래서 네 거거든. 그래서 10번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 시간이 없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근데 네가 한 번만 이렇게 예를 들어 증명하자. 그럼 바로 네 거가 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왜냐면 이게 참 힘든 게 내가 풀 게 아니잖아, 그지? 시험은 네가 보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라서 네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얘한테 예를 들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제 시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힘들어도 해보려고 하셔야 돼. 습관이 잡혀야 돼. 자꾸 쓰고 쓰고 하는 습관이 안 잡히면은 계속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모르는 문제는 안 풀어버리고 아는 문제는 풀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점수 안 나오죠. 응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헷갈릴 때는 반드시 뭐로 예를 들어? 숫자로 예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봐볼게요. 서술형 4번도 두 양수 A, B에 대해서 3의 A승이 5의 B승이죠. 이렇게 있을 때는요, 요거는 이렇게 둘이 등호가 있는데 둘 다 지수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K라고 넘겨주고.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3등식이라고 해서 얘기해요. 3등식이 뭐냐면은 내가 편의상 쓰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즉 등호가 2개 이상 있을 때 쓰는 거야. 나는 이상을 3등식 형태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괜찮아. 여기다가 하나 네가 K를 잡아줘. 이걸 비례상수 잡는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분수식이랑 같으니까.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다 K를 넣었다 아냐 모르냐가 중요해. 이것도 수학적 기초, 문제 푸는 기초 개념 중에 하나죠. 이런 경우에는 아니에요. 만약에 A는 B는 3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다 K라고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상수일 때는 그냥 쓰면 돼. A는 3, AND 넣었으면 돼. B는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둘 다 변수일 때만 여기 K를 잡아주면 돼.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바로 A, B에 관한 식을 세울 수가 있어. K로 났기 때문에 현재 A가 뭐라는 거야? 3의 A승이 K니까 로그 3의 K라는 거야. 그럼 B는 뭐라는 거야? 로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수학에서는 식을 세우는 게 어떠야? 왜? 식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정답률이 엄청 올라가. 이 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둘 다 변수일 때는요, 이렇게 비례함수로 K를 놔주면 이것만 해서도 거의 다 풀었어요. 왜? 현재 뭐죠? A-B 곱하기 B-2가 뭐래? 4래.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9의 A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B승,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접근하면 안 되잖아. 항상 수학은
구하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확정을 지어줘야 돼. 아까 선생님이 어디에 주목했어요? 여기 주목했죠. 그죠? 물론 쉬운 문제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죠? 항상 난이도가 조금 보기에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 구하라고 하는 걸 최대한 줄여야 돼. 그러니까 네가 판단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야 돼.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어 없어? 더 줄일 수 있어. 왜? 9기 때문에 3에 2a 2 곱하기 로그 3에 k죠. 그럼 여기 2로 골라가자는 거지. 이해갔어? 그럼 3, 3 없어지니까 k제곱 되었는데 k제곱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5에 마이너스 로그 5의 k 얘 넘어가면 k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없어지니까 k분의 1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게 되게 명확해지는 거야. 구하라고 하는 게 되게 막연한 거에서 되게 명확해지는 거야. 아, k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겠네. k를 구한다는 거는 a 값 또는 b 값 둘 중에 하나만 구해도 게임이 끝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갔어? 오케이.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는 거야. 문제 여기 쓰는 거야. 여기 선택권이 발생이야. 시안이가 이걸 바로 쓸까? 써서 전개할까? 아니면 전개해서 쓸까? 뭐가 더 편할 것 같아? 전개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잘했어.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a, b 마이너스 2 가르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플러스 4는 4 이해갔어? 이렇게 되면 얘는 없어질 거고 그죠? 이게 무슨 얘기야? a, b가 누가 맞다는 거야? 2에 a 플러스 b가 맞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넣는 거지. 그냥 넣어도 계산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넣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방식이 있어. 뭘까? 여기서는요 엄청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왜 필요하냐면 그냥 넣는 것보다 식이 훨씬 더 깔끔해져요. 그리고 하나 더, 항상 논리적 근거에 가야 돼. 밑이 어때? 3, 5 다르죠? 사실 나는 A랑 B가 거슬려 되게 거슬려. 왜 거슬려? 로그의 기본 원칙이 뭐야? 계산이 되려면 밑이 같아야 돼. 근데 밑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거슬린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밑이 다르기 때문에 거슬리는 게 아니라 밑이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슬리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면 거슬리지 않았을 거야. 그치? 밑이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그죠? 우리 몇 번 문제를 풀어서 알았죠? 여기 있어도 이쪽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럼 보자마자 뭐 하는 거야? 당연히 a분의 1을 구하는 거야. 그죠? 당연히 역수 취해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야. 그래서 나는 A, B가 아니라 A분의 A랑 B분의 1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갔어? 그럼 당연히 여기서 A, B를 넣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양쪽을 A, B를 나누는 거예요. 왜 양쪽을 A, B를 나누냐면요. A, B 나누면 1이죠. 그러면 2 가로 열고 여기다 A, B 나누면 따로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돼. 이해갔어? 그냥 A, B를 나눈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 사실은 금방 삭제돼, 기억 속에서. 이유가 되게 중요해. 내가 여기서 A, B를 나눈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야. 반드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야 돼. 나는 로그의 기본이 밑이 같아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밑이 다르면은 거슬려. 굉장히 거슬려. 나는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거슬려. 문제 풀기 싫었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야지 나는 마음이 안 도와야 돼. 왜? 일단은 내가 기본대로 가고 있다는 거니까. 왜냐면 수학은 계속 기본에서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더니 이거를 써놨어. 그냥 써놨더니 보이는 거야. 얘 A, B를 나누는 형태네. 왜냐면 이거는 A, B분의 1을 양쪽을 A, B를 곱한 형태는 같은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끝났죠. 그러면 여기 2분의 1 나눠줄게요. 그럼 2분의 1은 뭐야? 로그 K의 5, 3, 15가 되겠죠. 이 얘기는 15는 K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K 값 구하는 목적이니까 K는 뭐야? K는 루트 15가 되겠죠. 이해갔어? 왜냐면 양수거든. K는 지수식이니까. 그치? 0보다 크다 써놨으면 좋았겠다. 그죠? 이렇게 되면 A 값, B 값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요. 점점 A 값, B 값을 직접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경험을 못할 거야. 보통은 형태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 이해갔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풀었을 때 굉장히 배울 게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문제라는 거죠.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면요. 문제 형태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문제를 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네. 이건 질문 잘했다 진짜. 그다음에 성수는 5번 먹읍시다. 이건 쉽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c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좀 많이 쉽네. c제곱 마이너스 4x가 3a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대요. 해봤어요? 문자가 두 개 있죠? 그러면 절대 못 구해. 그래서 문자를 한 개로 맞춰야 돼. 그래서 c제곱을 뭐로 바꿔요? 1 마이너스 s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s가 누구보다. 근데 치환했기 때문에 s 발생하죠.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x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사인은 마이너스에서 1까지 정리되죠. 오케이. 요거를 원형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보기 안 좋은데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냥 이거 다 넘기면 어떻게 돼? 사실 이렇게 그냥 풀어도 되는데 좀 쉽게 풀려면 넘겨서 푸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 넘겨서 풀면 어떻게 돼요?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 나왔다고 이렇게 적어줘. s제곱 플러스 당연히 모든 2차식은 완전 제곱식이 기본이잖아, 그치? 여기서도 이해하겠니? 그럼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 나왔다는 거죠. 이해갔습니다. S축, 이거는 결과축. 다 그릴 수 없어요. 현재 꼭지점이 마이너스 2, 어디긴 하지만 다 그릴 수 없어. 어디서부터 그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하면은 요만큼만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바뀌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마이너스 1 사이에서 1 사이에 있는 s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같은 의미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일 때 이 그래프가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만 잡아주면 될까? 당연히 나는 마이너스 1일 때 치역만 잡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양수면 얘는 뭐야? 양수겠지. 증가부분이니까. 그렇지. 물론 헷갈릴 때는 둘 다 넣었을 때 0보다 커 나왔다 해서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지. 그래서 나는 증가부분 원래 이런 그래프잖아. 그렇지?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프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반드시 0보다 커 나왔다 했잖아. 그래프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저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 돼 있어야지. 누구만 증명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기 3a 마이너스 5가 이 점의 좌표지. 이 점의 좌표가 0보다 어떻다는 걸 증명하면 돼. 0보다 커 나왔다는 거지. 3 나왔다. 3a가 누구보다 커 나왔다. 4보다 커 나왔다. 그래서 a는 3분의 4보다 커 나왔다는 답이다. 이것도 되게 좋은 문제긴 한데요. 이건 내가 쉽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비해서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기초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래프 논리만 이해하면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래프 논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이것도 똑같이 어렵게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하던 논리라서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래프는 좀 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가 느끼기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두 개에 비해서는 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셔요. 왜? 지금 이 문제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프 논리 하나죠. 그리고 이제 몇 차씩 보면 지금 계속 나오죠. 몇 차씩? 2차씩 보면 100%야. 그래프로 하는 얘기야. 그리고 그래프 논리는 뭐가 필요해? 범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질문 잘했다. 괜찮은 것 같아.